잠실 리센치 엘스 헬리오시티 반등거래 90%가 등기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자가 조작한 것일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그러면 한 10% 등기된 거는 속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여기를 중점적으로 했느냐? 잠실에 있는 리센치 엘스나 아니면은 저기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여기를 왜 중점적으로 했느냐? 요 아파트들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엘리트라고 했죠. 엘스, 리센츠, 그 다음에 트리지움. 여기가 송파구 대장 아파트들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요 아파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강이 흘러요. 한강이. 그러면 여기 한강 견에 딱 지어놓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난질을 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최근. 근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장난질이 제일 먼저 들어갔죠. 엘리트보다 헬리오시티가 장난질이 더 먼저 들어갔다고 보이죠. 봤을 때 그 헬리오시티를 기사에서 엄청 많이 띄우고. 그러면 헬리오시티의 장난질은 어떤 거냐? 헬리오시티의 장난질이 들어간 이유는요, 분양가 띄우기입니다. 어디? 춘천주공. 자, 이게 A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할 거예요. 내가 얘를 10억에 분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의 가격이 8억이다. 그럼 10억에 분양을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에 사요. 사든가 아니면 이런 등기를 올리든가. 그러면은 얘가 10억에 분양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만약에 9억에 분양할 거라면은 10억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변 시세보다 1억 싸다. 완판.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주변 이렇게 시세 올라가게 만들어서 경쟁률 높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뭐 상한제 문제도 있고 아니면 고분양가 규제, 요런 것들이요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로 정부에서 마침 13대책 풀어줬죠. 13대책을 또 다른 이름으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플러스 요 13대책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매 제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전매 허용,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 허용, 그 다음에 분양받아서 이주주택 되는 사람들 처분 의무도 굉장히 완화해줬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둔촌주공 가격이 합리화가 돼야 되는데, 둔촌주공 처음에 가격 봤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비싸다고 그랬죠. 그때 기억나시죠? 주방뷰. 진짜 둔촌주공이 잘 만든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증거가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옛날엔 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정이 없죠. 요즘엔 이웃 간에 막 떡도 안 돌려요, 이사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이랑 되게, 이웃들이랑 되게 차단이 돼 있는데, 둔촌주공은 그 차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로 주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방에서 잡담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웃 간의 정을 굉장히 잘 강조한 그런 아파트이죠. 주방뷰라고 하죠. 나도 설거지하고 저쪽도 설거지하면은 같이 설거지하면서 수다 떨 수 있을 그런 굉장히 그 이웃 친화적인 아파트로 만들어진 구조가 몇 군데 있었죠. 다 그렇진 않고. 그런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아니 무슨 84 분양가가 13억이야. 13억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헬리오시티가 막 그때 14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분양의 메리트는요 싸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축이다. 대신에 단점은 당장 못 들어간다죠. 돈은 들어갔는데 당장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나오는 거예요. 선분양은 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13억이 나와요. 12억에서 1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저거 포함하면 근 13억 들죠. 헬리오시티가 14억대인데 13억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얘랑 동급이더라도 분양을 받기 꺼려지는 상황이죠. 물론 계속 상승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침체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막 16억대 거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6억대 거래 나오고 13대책 풀고, 그러니까 갑자기 둔촌주공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처음부터 몰린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몰린 것도 아니었고, 저희 둔촌주공 첫날에 현장 가가지고 강동구 아파트 지역 분석 보시면 저희 둔촌주공 그 계약 현장 첫날에 갔었어요. 첫날에 가서 봤는데 들어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공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분양 사무실 계약하려고 하는 거기 직원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보였고, 진짜로 보러 간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둔촌주공 뭐 계약이 다 됐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때리죠. 사실 그런 기사들은 조작질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부산의 아파트 미분양
100채가 넘게 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군데인데 미분양 두 채로 속였어요. 그럼 건설사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건설사에서 독점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요. 정보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판됐다 해놓고서 나중에 그거 남은 것들을 회사 보유분이다 말씀하신 대로 혹은 뭐 보류지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 완판됐다 계속 기사에서 때려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져서 들어갔어요. 일부 안 된 것들이 많지 않아서 회사 보유분으로 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워낙 부추겨서요 결국에는 미계약건이 899건이 나왔죠.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미분양이에요. 우리나라 미계약하고 미분양을 말을 갈라서 하고 있는데 뭐 규모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라서 하고 있는데 일단 무순위 갔으면 원래 미분양인 거예요. 그냥 1순위에서 분양이 안 됐으면 미분양이 맞죠. 근데 이것도 800건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899건이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적어도 900채 이상은 나왔는데 800건대라고 계속 보도해놨으니까 899개 해놓고 여기에서 950개 되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어마어마하게 몰리잖아요. 조금 더 뽑아서 해주면 되는 거지. 앞에서 취소했다 하면서 946번인데 899건이니까 저 청약 실패네요? 아니요, 되셨습니다. 예? 앞에 분들이 좀 포기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둔촌주공 뿐만이 아니라 헬리오시티를 띄웠죠?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도 보시면 대부분 투기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단지예요. 사실 저기 가서 살아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데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가서 사셔도 되겠다. 가운데에 사셨으면 정문까지 걸어 나오는데 꽤나 운동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띄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같이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띄워보자. 여기가 뜨네? 송파구는 우리 너무 많이 떨어졌어. 띄워보자. 다 같이 띄워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90%가 등기가 안 되어 있대요. 근데 물론 등기 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금 낼 때 계약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내로 30일 내 신고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자, 보통 몇 달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보통 웬만하면 3달 안에 됩니다. 근데 3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웬만하면 3달 안에 되니까 효과도 좋았으니까 3달 안에 다른 데 하는 거 보고서 뜨는 거 보니까 취소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랬어요? 거래 취소를 올리기 시작했죠. 실거래 사이트에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3달 안에 취소했다가 시세 조작 혐의 막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6달 이후 취소하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가격 뜬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러냐? 첫 번째로 둔촌 띄우기 위해서 둔촌주공 띄우기 위해서 장난질 세력이 들어왔고 그게 기사에서 막 보도를 해주죠. 헬리오시티 떴다. 헬리오시티니까 저기 엘리트도 뜬다. 그러면 송파구는 뜬다. 송파구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뜬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때려줘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니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더라도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형은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연결도 그래서 당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몇몇 실수들 속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겹친 거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등기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건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계약 신고도 해야 되고 등기 표시는 나중에 해야 된다. 왜냐면은 계약일 혹은 신고일 때 그게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 부동산 지표가 너무 뒤늦게 되는 것처럼 나온다. 다만 등기를 표시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뜨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빠져나갈 거다? 다음에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어디서 장난질이 많이 날 거다? 신축인데 헬리오시티로 등기 거의 등기 안 된 게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었죠? 신축인데 아직 제대로 등기가 안 나온 아파트들 이런 데로 이제 앞으로 장난질 많이 쏠릴 거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호가 올려가지고 장난질 쳐서 효과는 일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서 저런 장난질로 띄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금방 다시
조금씩 침체가 나오고 있는 게 전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걸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다.